신데렐라 같은 삶을 살아야죠. 오늘 이 북미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고급 세단의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일반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세단 중에 좀 저렴한 버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 북미에서도 차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아무튼 더 비싼 걸로 가보자고요. 그러면 벤츠에서는 S클래스가 있고 뭐 E클래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BMW에서는 뭐 7 아니면 5, 아우디도 뭐 6, 7, 8 고급 버전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차의 판매율이 푹 떨어져요. 판매량으로 봐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인구가 대략 한 1000만 정도가 적은데 그 비율로 하더라도 뭐 20% 정도 차이가 아니라 벤츠 S클래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매 판매량을 보면 한국이 이 캐나다보다 2배 이상이 많아요. 인구 비율을 따지고 하더라도 한국이 훨씬 많이 파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고급 세단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판매율을 보면 판매 비율을 보면 이 고급 세단이 확실히 다른 차종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네. 그게 한국하고 대비해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물론 이따가 뒷자리도 앉아 볼 테지만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고급스럽다. 그리고 앞에 별마크가 딱 보이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있어 보이게 좀 느껴지게 하는 차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스스로 내가 오늘은 뭐 입었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해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살짝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차를 타니까 오늘 내가 신발은 뭐 신었었지? 딱 보게 되고 옷은 뭐 좀 어울린 거 입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욕할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그리고 어느 식당을 가면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팁을 뭐 한 15% 준다고 하면 나는 20%는 팁을 줘야 될 것 같은,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면서 남들보다는 좀 더 그런 씀씀이를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신데렐라라서 오늘 하루만 운전을 하는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맥도날드 가서 커피를 마신다? 아,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차가 GLS야, 예를 들면. 그것도 뭐 SUV의 S클래스잖아요. 분명 가격적인 측면은 이 세단 S클래스가 훨씬 비쌉니다. 뭐 지금 이런 S580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치면 캐나다에서도 새 차가 옵션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대략 한 뭐 1억 8천? 뭐 이렇게 돼요. GLS 같은 경우는 옵션을 많이 넣어도 한 1억 한 3, 4천? 이 정도 된단 말이죠.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가격으로 보면 확실히 세단이 더 럭셔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같이 놓고 보자고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제가 GLS를 타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를 마셔. 제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없어요. 뭐 요즘 맥도날드 아이스커피 계속 일불 세일하거든요.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이 S클래스를 타고 가서 그 1불짜리 커피를 마시면 뭔가 안 될 것 같아. 제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 럭셔리 고급 세단을 사실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앞으로는 사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앞으로도 살 그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타보니까 말을 못하겠어. 다른 같은 가격대 SUV나 뭐 G웨건 이런 거 있잖아요. G바겐 이런 거 타는 거보다 더 부자 소리 들을 수도 있겠어. 얘는 3, 4년만 돼도 거의 차가 반값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G바겐, G웨건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받았단 말이에요. 중고 가격을.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은 그 돈을 잊어버리고도 이걸 타야 되는 거니까 더 부자들이 타야 되는 차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 얘는 그리고 9단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단수가 없어. 뭐 이래 차가 느껴져? 아니, 기아가 9단이라며. 얘는 9단이 아니요. 없어, 단이. 그냥 트랜스미션 없고 그냥 가는 것 같아. 아무튼 그런 느낌 정도까지 들어요. 대박인데?
아, 이래서 S클래스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니, S클래스 타다가 C클래스, 아니 E클래스만 타도 완전 느낌 달라지겠는데. 뭐 차가 이러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차 만들 때 이 S클래스만 타보고 벤츠랑 협업한 게 아닐까? 제 가슴 라인 위보다 오히려 대시보드가 올라와 있어서 저는 이 라인의 위치가 되게 좋아요.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차한테 보호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답답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뭐 좋다고, 저는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모든 게 다 슬롭이야. 경사가 져 있어. 떨어지는 절벽이 아니라 그냥 경사가 져 있어요. 그러니까 편해. 보는 것도 편하고 만지는 것도 편하고 다 편한데 이 모니터는 좀 이렇게 약간 내가 원할 때는 이렇게 돌려줬으면 좋겠어. 내 쪽으로. 이게 밝은 날엔요 반사가 그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렇게 손자국이랑 먼지랑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스크린이 잘 안 보여. 수건 있으면 닦고 싶은데 지금 수건이 없어서요. 좀 이따 한번 닦아 볼게요. 야, 오히려 차가 고급스러워지니까 할 말이 많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뭔가 좀 트집도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게 트집이라면 트집인가요? 이런 거 뭐 트집 잡아야 돼? 좀 이런 거 뭘 트집 잡아야 되지? 여기. 저는 차를 탔을 때 그 냄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예전에 S클래스만큼 그 어떤 벤츠의 냄새가 진하진 않아요. 아, 이건 좀 아쉽네. 아쉬운 거 하나 찾았어. 냄새. 뒷자리가 뭐 상당히 넓습니다. 뒷자리에 타니까 또 뭔가 인생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옵션이 많은 뒷자리를 가진 S클래스는 이미 한국에는 옵션이 많은 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 북미 같은 데는 그런 옵션이 많은 뒷자리를 가진 S클래스를 타야 어떻게 보면 뒷자리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더 좀 정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공조 컨트롤 하는 장치도 없고 시트가 등받이 정도는 움직이는데요, 바닥 시트는 움직이질 않아요. 중간 시트도 그나마 이 차는 지금 태블릿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옵션이 없는 차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을 때 의자도 높고 뭔가 일반 세단보다 좀 넓고 안락한 정도의 차를 탄 느낌이 들어요. 난 운전하는 자리가 훨씬 편한데. 그리고 승차감은 아예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더 편안하게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운전해도 뒤에 좀 까칠한 양반이 앉아 있을 때 크게 거슬림 없이 운전할 수 있겠다,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 이 선루프 커버 여는 건데요, 누르면 그 위에 선루프가 나옵니다. 닫으면 이렇게 닫히고요. 뭐 유리가 틸트가 되거나 슬라이딩이 되거나 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 문이 열린 채로 이걸 작동을 하잖아요. 안 움직여요. 네, 삼성 태블릿,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다 끌어당기는구나. 밀어 넣으려고 그랬는데. 여보 쏠려. 좀 코너링 좀 살살 해봐. 뒷자리 신선 노름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시 원래 제 본업인 운전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 어디로 갑시다 그러면 되지. 달라라? 야, 벤츠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 테슬라에 가서 얘기해봐. 보낼지도 몰라. 달라. 이거는 운전용 차야. 운전할 때 더 편한데. 자, 이제 앞으로 오시죠. 더 좋아? 맞아. 그래? 야, 이렇게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밟았다는 느낌 안 들지? 야, 이게 좋은 거야. 야, 차가 정말 일을 하네, 얘는. 만약 E 타시고 싶으신 분은 돈 좀 더 벌어서 S로 바꾸세요. 완전 달라요. 야, 지금도 악셀 꼭 밟았는데 빨리 출발 안 시켜. 근데 분명히 이 기어 인디케이터는 1단으로 되어 있거든. 얘가 여기에 표시는 1로 해주지만 기능적으로 2단 갔다가 출발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가 있거든요. 한번 밟아볼까요? 스포츠 플러스 아니야? 맞는데? 다시 힘은 느껴지는데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느끼는 부드러움은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 재밌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뀌면 뭔가 단단해지면서 악셀레이터 반응이 민감해지면서 빡빡빡 이렇게 튀어나갈 것 같고 빡빡빡 이렇게 쓸 것 같고 한데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얘가 조절을 해요. 지금 이 차의 RPM이 높은지 안 높은지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으로 느끼는 거는 그냥 악셀레이터가 조금 무거워졌다? 뭐 요 정도가 전부예요. 그리고 차의 스테빌리티가 조금은 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요 정도거든요. S클래스는 스포츠 플러스도 S클래스네요. 뭐 이 차가 셰시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앉아서 느끼는 게 뭐 진짜 최고의 세단인데요. 4.0의 그 작은 사이즈의 8기통 엔진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 뭐 500마력이고 보어보다 스트로크가 짧아서 그 부드러운 엔진의 효과를 가져오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그런 엔진이고 9단 트랜스미션 들어가 있고 4등 구동이고 이런 것 몰라도 돼. 그냥 얘는 차 타서 시동 걸고 운전하면 그냥 얘인 거예요. 이 차 타고 아이 뭐 S클래스라 해서 나 이거 별로야 후회돼. 아 그럼 뭐 살 건데. 다만 내가 뭐 높은 차를 탈지,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차 아니면 뭐 스포츠카를 탈지 요 정도의 선택 사양이 있을 뿐이지 그냥 내가 고급 세단을 타고 싶다 그러면 S클래스면 최고입니다. 마이바흐 타는 사람은 마이바흐가 최고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최고예요. 마이바흐 안 타봤거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 이게. 나는 대놓고 고급 세단이 싫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안 싫어. 너무 좋아. 북미 땅에 있는 얘네들은 왜 이거를 안 사는 걸까?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을 하고 싶었어요. 이 차를 가지고 와서 뭐 이 차는 뭐가 있고 이렇게 리뷰하고 소개하는 것보다는 과연 왜 이 차가 북미 땅에서는 인기가 없는 걸까? 많이 안 팔리는 걸까? 중고 밸류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걸까? 이런 거 좀 느껴보고 싶었고 과연 이 고급 세단을 타면 고급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거 좀 느껴보고 싶었는데 아니 그냥 내가 폼 잡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핸들을 왜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악셀레이터를 왜 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뭔가 너무 세상을 좁게 살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괜히 여기 북미 땅에 산다고 고급 세단 등한시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S클래스 한번 카푸어가 되는 한이 있어도 아니야 카푸어 되면 안돼.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몰라 난 그냥 영상 오늘 끝낼 거예요. 다음에 봬요. 바이. 진짜 갖다 주기 싫어 이거. 더 타고 싶어. 이 차를 운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굴욕적이 돼버렸어요. 이 차에서. 그래도 돼?